네, 저희가 김근우 전문가님의 라이브 잠깐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라이브를 볼 동안 이 종목 상담 관련해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 걸까요? 일진 다이얼을, 네, 일진 다이아시군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네. 4만 원대 사고, 2만 원대 사고 해갖고 32,600원이 되네요. 네, 평단가가 32,600원 되십니다. 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을까요? 한 30% 되는데요. 30% 되십니다. 일진 다이아 오늘 종가 확인을 보면 16,150원이네요.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은데 가장 큰 고민이 또 무엇일까요? 계속 빠지기만 하다 오늘 그렇게 좀 움직이네요. 네,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오늘 또 올라가서 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일진 다이아에 대한 고민 저희 또 전문가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일진 다이아 비중 30%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또 반등세 보여줬는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왜 일진 다이아를 선택하셨는지 자체가 좀 한번 반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인진그룹이 왜 이제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만 원대 사셨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작년 정도에는 한번 매수를 하지 않나, 작년 정도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일단 4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2022년이겠네요. 그죠? 자, 2022년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그 매수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진 다이아가 왜 그러면 수소차 관련입니까? 하면은 이 일진 하이솔루스, 제가 차트를 좀 잘못 봤네요. 일진 다이아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했습니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 매수를 언제 했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요 이제 2021년도에 샀을 텐데, 자, 그럼 2021년도가 이때가 한참 어떤 일이 있었죠? ESG 경영 얘기 나오고 신재생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수소 인프라 계속 확충한다. 현대가 지금 이제 수소 인프라 확충한다. 이제 앞으로 현대로템이 수소 트램 이제 수소 전기 트램 운용한다. 이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가 바로 요 시즌입니다. 자, 근데 이때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3년째 가지고 계셨다는 거는 저는 일단 만에라도 저는 오늘 장중에서라도 매도를 할 수 있으면 과감히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일진 다이아를 보기 전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일진 하이솔루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수소 탱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종목인데,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지분을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일진 다이아가 지금 59%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탱크 쪽을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일진 다이아가 아니라 일진 하이솔루스에 먼저 좀 접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진 다이아가 상승했던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그 이름값대로 다이아몬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겁니다. 그 호재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 저는 일단 투자자분께서 지금 30%를 이 종목을 계속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다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 4만 원대부터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때 뭐 10%에서 15% 정도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네 계속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자, 수소 쪽이 지금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정말 클까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수소 에너지는 가장 큰 에너지 원 중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지구의 70%는 다 바다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물에서 이제 수소를 전기 분해를 해서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당연히 가성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성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두산퓨얼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전기 분해를 하는 기술력을 계속 취득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느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극과 극으로 지금 양 후보가 대립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연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화석 에너지를 쓰는 부분들을 좀 더 장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신재생 쪽 에너지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중국만 수혜를 보더라. 그러니 중국에게 관세 보복해버리겠다고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18년,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터졌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관세 보복 터지면서 한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일 났었습니다. 왜? 중국 손도 잡지 못하고 미국 손도 잡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박스피에 오랫동안 갇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났는데,
자, 일단 일진 다이아 자체가 매출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공업용 이제 가공 다이아를 또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좀 매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겠습니다만 마진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고요. 물론 이번 기술 개발로 인해서 향후 2, 3년 동안에 마진율이 개선된다면 참 다행이 있습니다만은 이 일진 다이아를 투자했던 목적 자체가 정말 내가 다이아를 보고 투자했다라고 보시기에는 종목 자체가 수소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비중이 지금 30%까지 가지고 계신데 좀 상심이 좀 많이 크시겠지만은 저는 과감하게 지금 전량을 다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년 동안의 기다림인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3년 뒤에 이게 지금 뭐 따따따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겠습니다만은 일진 다이아가 갈 기술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재들은 지금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 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잠시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금융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좀 안정적인 반도체주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시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일진 다이아 30% 물려 있는 거를 내가 반드시 원금 찾고 나가겠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심지어 매수가가 4만이라는 부분들은 매수가가 지금 떨어지면서 32,000원까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50%의 손실을 만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 교체 의견을 조심스럽게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청자님. 한 2만 원이라도 안 올라갈까요?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네요. 저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호재가 사실 오늘 기업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거래량 251봉을 제가 한번 띄워놓고 거래량을 보여드리면 자 오늘만큼 거래가 된 날이 없습니다. 전날 대비했을 때 22,223%의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이 종목은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소외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힘드실 겁니다. 자 과거에 매수하셨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2020년, 21년 때 요 때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듬성듬성 이렇게 좀 튀는 날이 보이는구나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매수하셨던 게 요 때셨겠죠. 요 부근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자 뒤 이후에 지금 매수가 없다는 거는 지금 테마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테마 형성되고 21년도에 한 번 더 수소 이미지가 잠깐 반짝하고 근데 이후에 지금 수소 움직임들이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술 실현까지는 조금 더 작년, 재작년, 이 전년보다도 조금 더 한 발 넘게 나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진 다이아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혜를 받는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빠른 교체 좀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소하고는 네. 전혀 그게 발전성이 없는 건가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더 궁금하신 점은 다른 시간에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진 다이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진짜 쉬운 진단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줄파고 TV님께서 뉴페 앵커님이시다라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네, 서교동 레드불님. 상정님도 좋지만 저는 은지양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휴가 가셨나요? 네, 상정 앵커님이 네 반차를 쓰셨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하고 주신데 현대 로템 그리고 호텔 신라 뭐 여러 가지 종목 상담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게시판에서 한 가지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제로의 일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3,000당 제약이고요. 10만 7,000원 매수가시고 6%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3,000당 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호재가 많습니다. 이제 마일스톤 수령도 있겠다.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FDA 임상 통과까지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서 조금 이제 3,000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이후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경구용 인슐린 개발 관련해서도 또 이제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지금 이제 그래도 10만 7천 원이기 때문에 뭐 오늘 중에 장중에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주들이 지금 금리가 높은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기술력을 계속 지금 임상을 두드리고 한다는 자체 그리고 지금 다른 이제 해외와 이제 협약을 지금 계속 준비한다는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구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피하 주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가 주사를 놔야 된다든가 이런 치료제들이 좀 많았다는 거에 불과하면은 오히려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먹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 쪽은 훨씬 효용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우리가 치료제를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치료제를 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먹으면서 섭취하는 쪽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걸 예시를 좀 드리는 게, 지금도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비만 치료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거에서 이슈가 많은 것처럼, 이 삼성단 제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중도 6%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지금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바이오주가 그래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있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단 제약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 삼성단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또 역량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가 만약에 좀 싸늘해진다, 이때는 또 어디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냐, 뭐 CMO와 같은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고 정도 하시고, 일단 벤치마크로 삼으실 때는 어디까지나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었던 알테오젠이라든가 아니면 뭐 HLB 이 주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력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요약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좀 보수적이지만 12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단 제약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또 전화로 또 연결이 됐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 걸까요? 네, SKC입니다. 네, SKC시군요. 목소리가 굉장히 소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는요? 107,500원입니다. 네, 107,500원이시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7%입니다. 네, 17%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게 특히 고민이신 걸까요? 오늘도 5% 정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시네요. SKC 네. 같은 경우는 이 글라스 기판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다가 요즘 들어서 또 글라스 기판에 대한 힘이 조금 소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자, 일단 SKC를 매수하신 게 정말 유리기판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위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기 잠깐 차트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그동안 이제 투자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 맨날 삼성전기 투자해라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놓고는 뭐 언제 삼성전기가 제대로 가기나 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삼성전기 예전에 한번 다른 분들 진단했을 때 16만 원을 올해 이제 목표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1차 목표가를 제가 16만 원 선정을 했었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유리기판주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MLCC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 소재 쪽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자, 근데 SKC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쪽을 글라스 쪽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기가 자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리기판이 실제 상용화되고 양산까지 가려면 적어도 2026년 이후부터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유리기판주는 거의 다 뭐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도 뭐 신성델타테크는 아직도 뭐 지금 주가가 좀 장난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그러면 SKC를 만약에 유리기판 때문에 내가 이걸 봤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낙폭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대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미 지금 테마로 움직이던 매매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제가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타기를 더 깎아서 유리기판이 될 때까지 내가 좀 더 기다리겠다. 만약에 유리기판이 그 시간이 2026년, 27년, 28년까지 정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그러면 3년 내리 빠지겠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SKC가 그래도 동박 쪽에서는 생산 능력 최대치로 올라간다더라. 2025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동박을 많이 만들 수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SKC가 지금 현재 스탠스에서 SKC만 동박 투자를 해서 완공이 25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산 착수까지 진행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 일정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캐파는 확보를 했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동박에서의 마진율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SKC가 그러면 이 동박 쪽을 소재를 잡기 위해서 SK그룹에도 지금 구리 가공하는 SK 실리넥스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고려아연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이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전해동박 사업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자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에서도 지금 이 동박 관련해서 지금 샘플링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그 고려아연의 K잼도 실제로 이 SKC 쪽에다가 지금 동박 사업 관련해서 지금 납품해서 검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박 사업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근데 고려아연은 정제소입니다. 정제업을 하고 있고요. 재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말씀드렸던 K잼이라는 회사는요. 지금 이 구리를 이제 재련을 받은 구리 제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뭐 SKC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실리넥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동박에 들어가는 구리는 뭐냐? 패전선에서 나오는 구리를 다시 녹여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반면에 구리 재련 자체를 전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만든 구리 제품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동박 사업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어떤 기업이 좀 더 가능성이 클까요? 물론 전체 마진율에서 전체 기업 자체에서 갖고 있는 매출 부분이 워낙 고려아연은 재련 쪽이다 보니까 이 동박 부분들이 자회사에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하게 표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이제 SKC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을 놓친 상태에서 이걸 추가로 매수를 한다? 자, 만약에 지금 17% 가지고 계신데, 10만 7천에 매수를 하셨다고 칩시다. 9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몇 프로를 더 매수를 하실 생각입니까? 2배수를 매수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럼 9만 원까지 빠졌는데 2배수를 매수하셔봐야 사실상 한 9만 8천 원에서 뭐 9만 9천 원 이 사이대밖에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오래 간다면 더 피곤해지겠죠. 저는 지금 만약에 지금 시점이라면은 아마 손실폭으로 봐도 지금 네이버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시면서 손실이 거의 한 3% 내외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현금 비중이 예를 들어서 10% 이상 없으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1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추가 매수 자체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구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가격까지 빠져버린다? 그러면 SKC가 지금 맞을 수 있는 거는 영래기 현상으로 역풍까지 불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더 급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전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각종 전선주들 마찬가지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죠. 자,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 때 평균 구리 가격이 톤당 약 8,400에서 8,600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2분기 때 만약에 그러면 톤당 가격이 9,400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구리 가격이 그래도 6에서 8% 이상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 이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 가동기고 또 당연히 전력 소모 필요하고 AI 소요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동박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했을 때는 SKC 지금 당장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상태에서 지켜보셔야 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금 비중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5% 정도는 축소하셔야 된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됐을까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C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진단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화로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귀숙님도 안녕하시고요. 예비 자연이님도 안녕하세요. 장지현 지연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네, 조조하리님 지각 출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준희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네, 무훈님께서도 와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게시판에서 또 한 가지 종목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호텔 신라 예비 자연이님의 종목입니다. 호텔 신라고요. 59,000원 매수가시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 올 연말까지 보유할 생각이며 비중 20%까지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왔어요. 호텔 신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호텔 관련주, 그러니까 호텔
호텔 관련이라고 하기보단 정확히는 이제 면세점 관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실제 해외 여행객들이 좀 많이 늘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작년 8월부터 해서 단체 관광 호용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얘기를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도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이 뭐 100만 명을 돌파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호텔 신라를 왜 연말까지 꼭 가져가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호텔 신라가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한 번 정도 논란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질 건지 약해질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물론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걸 당연히 보기 싫어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견제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현재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쪽을 강력하게 미는 걸로 인해서 지금 구리라든가 이런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좀 촉발됐던 거는 어떤 후보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이 시점에서 셰일가스 엄청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석유 회사들 다시 길을 살려주면서 이 신재생 쪽에 라이트하게 가버린다. 그러면 중국은 신재생 너희 계속해라. 너희 환경 오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핑계대면서 너희는 그쪽 시장 가져가라. 우리는 다시 내수 시장 살리겠다면서 산업 전환을 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관세 전쟁을 했다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중국이랑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관계만 유지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서 기업인 출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 점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가 출신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 뭐 고위 뭐 행정 관료라던가 정치인들 그리고 장군 군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딜을 하면서 정책적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큰 게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좀 보셔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저는 이 호텔 신라에 대한 방향은 결국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됐을 때 판가름 나는 11월 이후에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럼 이제 중국에 대한 뭐 견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뭐 중국 측에서도 한국의 방안을 뭐 더 권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변수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연말까지 계속 가져간다? 이거는 어렵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호텔 신라를 지금 5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63,000원에서 62,000원 선에서는 한 번 정도 이탈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주들 그리고 이제 면세점주들이 많이 올라가긴 할 텐데 최근에 지금 관광객들이 면세점에 가서 비싼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올리브영을 가서 진짜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이 저가의 저렴한 화장품들 이 색다른 거 뭐가 있지? 이렇게 들어오는 관광객들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 없고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지금 파리 또 이제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파리 올림픽 시즌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했을 때는 조금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으시면서 기간을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 내에서는 한 번 정도는 꼭 매도를 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1차 목표가 62,000원으로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6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연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전화 연결인 줄 깜빡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에 또 전화 연결이 와 있습니다. 네,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 걸까요? 예, 넷패스 아크예요. 네, 넷패스 아크시고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네, 가격은요? 32,000원에 20%입니다. 네, 32,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넷패스아크 오늘 종가 29,3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패스아크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일단 넷패스아크를 보시려면은 당연히 넷패스도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넷패스가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뭐 넷패스아크 주식을 막 60만 주씩 매각하더라.
현금 확보를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기사가 나온 게 2월 26일자에 나온 기사들인데 이때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사실 이 네페스아크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반도체 라인 쪽에 있는 이 기업들은 뭐 쉽게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뭐 올라갈 테니까 뭐 반도체 어차피 우리가 다 만드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32,000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29,000원까지 좀 나왔는데 저는 굳이 무리하게 오늘 내일 매도를 하실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실적을 보시면서 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자, 연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20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 이때 디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사실은 올해 1분기부터 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디램 가격이 1월 달, 2월 달에 계속 올라가더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 가격의 상승 탄력은 이제 당분간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네페스아크와 같은 기업들이 왜 계속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는 다자 간의 경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요 실제로 협업 대상자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샘CNS 같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테스트 쪽 공정에 있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왜 갑자기 마이크론과 이렇게 매출을 직접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GPU 시장은 늘 뭐 엔비디아만 바라봐야 된다.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TSMC가 뭐 3나노가 어떻더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명을 하는 시장이 그동안에는 어떤 특정 기업들에만 쏠림 현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시기가 올해 2024년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각국의 기업들이 서로 지금 쟁탈전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네페스아크 당분간은 보유하시면서 일단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기술주 안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내가 이 네페스아크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32,000원,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하셨던 가격에서 한번 비중을 한 5% 정도 좀 낮추시고 이후에 35,000원 선까지 갔을 때는 한번 실현을 한번 내놓으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예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아크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궁금하신 점 해결이 됐을까요? 그럼 언제쯤 35,000원까지 갈까요, 그럼? 일단 지금 올해 외형 성장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마 한 번씩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올 때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후공정 자체고요.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 수요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는 시기가 왔을 때가 보통 이제 통상 이제 6월 이후에 움직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FOMC가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뭐 6월 이후에도 더 늦출 수 있고 금리를 뭐 2-3번 내리는 게 아니라 2번에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지금 물가 부담이 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인 전망만 갖고 우리가 접근하시기에는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6월 시점을 기준으로 하셨을 때 만약에 32,000원 이상에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20%시기 때문에 비중이 좀 무겁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반도체 자체만 보고 했을 때 우리가 20%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반도체 중에서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이 네페스아크에만 20%를 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이제 물론 제가 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시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손절 가격으로서는 27,000원 선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네페스아크 종목 상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현재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고고식님께서 뭐 미녀 PD님도 찾으시고요. 저도 찾아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I'm 리얼님 음며드네요. 이 단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며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이 윤지, 은지가 함께하는 그 코너 하시는 분 맞죠? 8시에 종목 카드 하고 있습니다. 타임어택 코너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게시판에서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시판에 진진님께서 보내주신 가온칩스입니다. 10만 800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가온칩스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디자인 하우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설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를 받고 있고 장비 업체들 수주를 받고 있고 지금 거론이 안 됐던 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가로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가온칩스가 그래도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조심스러운 게 한 번 무너질 때면은 끝도 한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2나노 AI 칩 쪽에서 이제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된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발효가 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3월 중순부터 발효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매물출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이제 한번 수급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보율이 그래도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물을 좀 내어놓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또 매물 내어놓고 조정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개인하고 기관 간의 줄다리기 싸움이 좀 큽니다. 그러면 저는 6월 달에 만약 지금 현행 정부에서는 공매도, 그러니까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절을 원천 차단을 진행을 하고 또 공매도에 대해서 또 연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에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의문입니다. 뭐 이거를 진짜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키리라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정부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한 기대로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대응은 6월 전후로 해서 공매도 여부 이거를 좀 주목하시자. 그 이유는 외국인 보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좀 낮은 편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반면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홀딩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부분에서 여기에 내가 몰빵 투자한다.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섹터가 지금 장비 쪽에서 부품 소재 쪽이 지금 다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 쪽이 좀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해서 또 2분기 실적까지 또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지금 기존에 매수하셨던 10만 800원이고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비중을 한번 라이트하게 조절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 1차 목표가 10만 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만 2천 원입니다. 요 11만 2천 원 이후부터 돌파를 할 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돌파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수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더 될 것이다. 뭐 이거는 이후에 반도체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것이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지금 부실 대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만기 액수만 하더라도 약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이 만약에 공실률이 계속 지금 현재처럼 유지되면서 서비스 업계가 지금 무너진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VB 사태만큼은 좀 최소한 우리가 막자라는 의미에서 목표가는 제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8만 원입니다. 네, 손절가를 좀 폭넓게 깊게 드린 이유도 결국 이제 우리 가온칩스와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뭐 지금 선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그렇게 포기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의 손절가는 8만 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매수하셨던 그 가격인 10만 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 한 가지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자님의 종목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12,82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HLB 테라퓨틱스 오늘 종가는요. 11,660원 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까도 HLB 관련돼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고로 지금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지금 HLB 그룹이 지금 공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주주가 돈을 넣고 지금 주식을 더 추가 발행하는 거니까 뭐 회사에서 돈을 더 넣고 주주들이 돈을 더 넣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HLB 테라퓨틱스도 잠깐 지분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HLB 그룹 같은 경우 지배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HLB 그룹 안에 이제 HLB 그룹 안에 이제 HLB 생명과가 있고요. 그 밑에 HLB 제약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테라퓨틱스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HLB 그룹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최근에 HLB 테라퓨틱스뿐만 아니라 HLB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진양곤 회장이 지금 자기 주식 비율을 높이려고 지금 증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이 HLB 생명과학이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 내용을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왜 뜬금없이 우려가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이 HLB 생명과학이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유상증자를 한 걸 가지고 신약 제품을 개발하는데 뭐 돈을 왕창 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빚 갚는 데 쓰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월, 3월부터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논란이 된 게 뭐였냐면은, 이 HLB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고 나서 이 유상증자를 했던 걸로 누구 빚을 갚느냐 라고 보니까 신주 인수권부 채권, 그러니까 B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CB는 아마 아실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CB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BW는 뭐냐면은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 누가 주식을 발행한다고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신주로 발행한다고 했을 때는 약속했던 주식 가격으로 이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워렌트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BW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BW에 발행하는 워렌트에 적혀 있는 이 인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8,889원입니다. 자, 지금 HLB 생명과학 주가가 얼마입니까? 16,95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를 해서 이 BW의 채권은 갚았는데 워렌트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워렌트를 행사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만 해도 주가가 거의 지금 워렌트 대비했을 때는 2배 가까이 되는데 뭐 만약에 5월, 6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시작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냥 팔아버리겠죠. 10%, 20% 더 먹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차피 갖고 있는 7, 80% 그냥 이익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5월, 6월에는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그 신주 배당이 언제 이루어지냐? 5월 10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구주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6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이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좀 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 비중을 너무 헤비하게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HLB 테라퓨틱스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테라퓨틱스 차트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12,8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1,000원이다. 일단 기대감이라는 소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대감이 5월 10일 전후로 해서 조금 조정매가 나올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12,800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 15% 정도 후퇴를 했다는 가정으로 하면은 한 1,500원 정도 됐을 때, 1,500원에서 만원 정도 만원 선이 됐을 때는, 요때는 한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 축소의 의미에서 1차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임상 결과와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분 확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저는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대에서의 변동을 계속 꾸준하게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인데 만일 13,000원 정도 됐습니다. 13,500원 이상을 돌파를 했다. 자, 13,500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는 이때 시기가 만약에 6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라든가 혹은 우리가 좀 FOMC와 같은 주요 이벤트 직전에 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테라퓨틱스까지 하고 오늘 진짜 쉬운 진단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장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다음 주장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좀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섹터를 좀 들어보라라고 한다면 일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조선, 철강입니다. 일단 중국 견제를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금 이제 방중을 한 행동을 봤을 때는 일단 이전 전임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을 경제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에 비했을 때 지금 간보기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정책적 모멘텀을 이제 발휘할 가능성이, 정책적인 악재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프 숄츠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그래도 경제 파트너로서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 강화될 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당연히 중국에 대한 기업 수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수출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중국과 산업이 겹치는 경우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주목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조선업계 그리고 철강업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중국 항만에 지금 중국이 지난 3월 달에 철광석을 역대 최대로 지금 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고에 지금 적재되어 있는 양도 지난 3개년 대비했을 때 최고치 수준으로 지금 적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5월, 6월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산업을 가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산업 탄력을 미리 잡겠다. 그래서 다시 덤핑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강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경쟁 대상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관세 부여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황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계속 이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본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뉴스들이나 해외 이제 경제면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안보 쪽, 그러니까 국방면 쪽이나 방산 안보 쪽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커스 같은 것도 오커스와 같은 이제 방위 조약도 사실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중심으로 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가 주축이 되는 건데 이 오커스에도 일본이 지금 일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신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면은 이 소재가 있는지는 한 번 정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본 기업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수탈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달가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파트너로서 접근을 할 때 주목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종목별 리스크 관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장세가 워낙 커지고 있고 섹터 순환이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만 철저하게 관리하신다면은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항상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전쟁할 때도 항상 예비군이 있어야 되듯이 이 현금 보유, 저는 약 10에서 15% 정도의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학다식한 우리 김덕호 대표님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진시즌에서 받지 못했던 분들, 상담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잠시 후 밤 9시 미스터 진단 시간에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전화 상담 02-2128-3388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쉬운 진단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